홀트 오기 전에는 청주에 희망원이라는 데 있다가 거기서 그 장애인들은 뭐 더 이상 수용이 안 되고 시설이 일반 비장애인들만 거기서 돼 있는 걸로 알아갖고 그 원장님이 홀트 쪽으로 보내주신 거예요. 6살, 7살쯤 됐을 거예요 아마. 많이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원장님이 좀 잘해주신 것 같아요. 그 시설이 조금 먹는 문제 같은 것도 좀 배도 좀 고팠고 그랬던 기억으로 나요. 그렇지만 그 원장님이 좀 내가 장애인이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좀 보살펴 주신 것 같아요. 기억으로. 홀트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녹본동에 있었어요. 이게 녹본동에서 임시로 있다가 홀트 할아버지께서 그 부지를 다 사셔갖고 거기서 좀 시설을 조금 한 다음에 우리를 그쪽으로 옮겼죠. 처음에 갔을 때는 다 산이었어요. 거의 그 전방이라 거의 전방이고 뭐 집 한 두세 채 있었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참 재밌으셨어요. 말은 안 통하지만 장난을 많이 치시고 그때 당시에 그 트랙터로 할아버지가 직접 집 지으려고 땅도 깎고 뭐 이런 하시는데 이제 그 앞에 이렇게 흙 파는데 그 위에다 애들을 다 타라고 그래갖고 쭉 올려놓고는 나 몰라라 하고 식사하러 가시고 그랬던 기억도 나고 뭐 홀트에 있을 때는 참 친구들도 많았고 혼혈아 뭐 장애인 한국 애들 뭐 하여튼 다양하게 많았어요. 뭐 또 환자들 간질 환자도 있고 뭐 하여튼 다들 어렸을 때는 참 재미나게 잘 지냈던 것 같아요. 그 당시에는 그런 감정 없었어요. 부모님 생각이라든가 가족 생각이라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. 그거는 이제 나중에 커서 이제 부모님 생각이 좀 났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활하는 건가 보다. 뭐 여기는 다 그런 사람들 모이는 데고 또 단체 생활이니까 여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고 근데 가족에 대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어요. 있었죠. 있기는 뭐 고아원에 그때 이제 학교 거기서 시설 내에서 교육을 받았어요. 처음에는 그 외국분들이 영어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하고 거기서 개적으로 가르쳤는데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일반 학교에 보낼 때 이제 나가서 다니게 되니까 이제 장애인이고 이제 그때부터 좀 힘들었죠. 쳐다보고 학교 가는 길도 멀고 그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란 애들 뭐 좀 편견이 좀 많았고 하여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런 어떤 선입견이 많았죠. 일단 그렇지만 뭐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다고 생각하고 뭐 공부도 하고 열심히 했죠. 근데 공부도 그 시설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해갖고 뭐 나이 돼갖고 나이에 맞춰서 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사실 실력도 떨어지고 많이 그랬죠. 그것도 공부하기도 힘들었고 또 중간에 내가 핸디캡이 있으니까 시설에서 또 수술을 또 하러 가면 몇 개월 또 학교 빠져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5학년도 몇 개월 못 다니다가 또 6학년 나이 됐으니까 6학년으로 보내고 하여튼 그래서 좀 힘들었고 하여튼 뭐 고아원 애들 뭐 이런 편견이 많았죠. 그때 시대에는 뭐 일일이 말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죠. 뭐 그냥 놀리기도 하고 때리고 도망가고 그러면 그놈 또 잡으려고 우리 못 쫓아가니까 봤다가 구석에 딱 있을 때 가서 화풀이도 좀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. 어렸을 때.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미국에서 전세기를 얻어갖고 입양할 분들 부모들이 한번 오셨어요. 오셔갖고
각자 좋아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도 하고 녹음도 하고 다음에 데려가겠다고 그렇게 약속 받은 경우도 있었고, 근데 그게 좀 안 되고, 나이가 그때는 나이를 조금 많이 따져갖고 뭐 생일이 좀 빠른다든가 같은 입양을 해야 되는데 생일이 좀 빠르고 좀 올드하면은 탈락이 됐어요. 몇 개월 좀 젊은 애들 보내고. 그래서 거기서 좀 많이 자격이 조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죠. 그리고 또 뭐 조금 커서는 저기 스위스 그 페스탈로치 재단이라는 데가 있어요. 거기서도 이제 그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그 선별을 했는데 거기서도 한 3명 선발이 됐는데 내가 또 생일이 좀 많아갖고 2명은 글로 갔고 저는 또 기회가 없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. 좀 많이 아쉽고 좀 슬펐지. 그쪽은 그래도 장애인이나 고아나 이런 편견이 좀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 또 환경이 장애인들이나 우리가 거기서 공부할 수 있게 자유롭게 공부하고 환경이 좋게 주어지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면은 좋겠구나 하는 희망은 막연한 희망은 가졌죠. 근데 이제 그런 게 다 기회가 확탈되고 하다 보니까 좀 실망했고 사실은 많이 기대를 했죠. 그래서 뭐 가서 열심히 하면 되니까 갔던 애들이 뭐 100% 다 잘 되는 애들은 없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하면 자기 의지죠. 뭐 최숙준이처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. 근데 한국보다는 외국이 더 나을 거라는 인식은 충분히 가졌어요. 인식도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. 그러니까 제가 이제 6학년 들어가서 이제 그때는 시험제였어요. 그래서 중학교 시험을 합격해갖고 중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3년을 마치고 또 고등학교도 또 시험제였어요. 그때도 이제 또 공부해서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한 나이가 시설에서 정한 나이가 거의 된 것 같아요. 18세 정도. 학교 다니다가 너는 장애인이니까 기술을 배워라. 그래갖고 이제 나는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었고 사실은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내가 원하는 학교를 못 들어갔어요. 제가 악기도 좀 하고 음악을 좋아해갖고 예술고등학교 그 원서를 좀 해야 되겠다 하니까 그거를 안 해줬어요. 그래갖고 제가 일산 고등학교 상업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몇 개월을 다녔는지 정확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은 한 반년 정도 다닌 것 같아요. 이제 장애인이니까 기술을 배워라 해갖고 다른 시설로 또 보냈죠. 그게 이제 역곡에 있는 뉴 호프 보이스 홈이라고 세수망 소년의 집이라는 데를 갔어요. 거기는 일반, 거긴 재단이 이제 거기도 선교사님이 이제 운영하시고 일반은 한국 사람들이 직원인데 거기 이제 갔는데 거기는 기술이 이발하고 양재 옷 만드는 거 하고 이제 시설 내에는 그거 2가지만 있었고 이제 외부에는 뭐 여러 가지 일반 애들이니까 뭐 정비소도 다니고 또 그 옛날에 편몰도 다니고 그랬는데 그건 거기서 내가 뭐 처음에 이발을 선택했는데 이발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이라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해야 되니까 다리가 아파갖고 포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용돈이 좀 아쉬워서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면은 조그만 돈이라도 바로바로 벌 수 있으니까 영등포에 있는 그 요코 그 일본 말인데 요코 편물에서 조금 변형된 말인데 그것도 서서 일하는 거예요. 편물은 앉아서 일을 하는 건데 여자들이 주로 많이 하고 요코라고 서서 이렇게 세타를 짜고 하는 거예요. 이제 그거를 해서 월급도 좀 받고 얼마 안 되지만 근데 그것도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니까 다리가 아파갖고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하다가 뭐 어떤 원인인지 거기서도 퇴소됐어요. 어쨌든 나가서 독립하라고 그래갖고 그 엮고 다니던 그 회사에 작업장에서 이제 잠도 자고 밥도 해먹고 혼자 일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좀 몸이 아파갖고
방이 따로 없어요. 그래서 작업장 구석에서 자고 있는데 주인이 여기서 작업해야 되니까 아파도 나가서 쉬어라. 그날 비가 좀 오고 그런데 공원에 가서 쉬라고. 그래서 내가 화가 나서 주인하고 싸웠어요. 싸우고 이제 끝냈죠. 그다음부터는 뭐 연고가 있어요. 저 혼자인데 장애인에다가 저 혼자고 그 영등포는 또 70년도만 해도 굉장히 거칠었어요. 뭐 양아치들 많이 있고 뭐 진짜 힘들었어요. 제가 그냥 앞날 희망 없는 세월을 보낸 거죠. 그냥 뭐 그 사람들하고 또 경쟁하려면 머리 써야 되니까 또 거기 들어가서 그 단체에서 또 같이 행동하고 해야만 또 소외되지 않고 하니까 뭐 어려서부터 그런 데서 예술을 좀 배우고 객기도 부리고 머리도 써가면서 이렇게 거칠게 지냈죠. 그냥 그 세월이 한 20년 이상 했을 거예요. 뭐 길 가다 배고프면 시장 가서 훔쳐 먹기도 하고 돈 없으면 자 공중전화 박스 같은 데 가서 좀 점잖으신 분 같은 사람이 있으면 돈 좀 빌려달라고 전화만 빌려달라고 해서 이렇게 좀 하기도 하고. 그러니까 뭐 잘 데도 없고 하니까 그 영등포 여기 앞에 보면은 옛날에 그 옛날에는 사창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조그만 방들이 있다고 그런 싼데 잠만 자고 나올 수 있는 데가 있어요. 그런 생활을 한 4, 5년 했죠. 그리고 그냥 창피하니까 밤늦게 들어갔다 새벽에 나오고.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거의 그때 이제 부모님 생각이 좀 나고 집 없이 이렇게 다닐 때 이제 추울 때 갈 데 올 데 없을 때 남의 집 그 붓도박 이런 데 바깥에 보면은 연통 불때가 올라가는 거 거기 따시러 그런데 이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때 부모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. 원망도 좀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사춘기였으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에 갈등이 심했죠. 원망하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갖고 세상도 원망하고 종교도 원망하고 사회사학도 원망하고 그렇게 그냥 자포자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았죠. 많이. 그게 한 5, 6, 7년 된 것 같아요. 그렇게. 그래서 주위에 그 뭐 모르는 사람들한테 몇 껴서 어울려서 생활하고 영등포 시장 가서 그럼 뭐 일도 안 시켜주니까 장애인들은 일도 안 시켜줘요.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도둑질이나 좀 하고 뭐 먹어야 되니까 훔치기도 하고 그 뭐 또 얻어먹기도 하고 친구도 만들어서 친구들이 가서 좀 하루 이틀 지내다가 또 가기도 하고 그냥 연고 없이 그냥 지낸 거죠.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그리고 누가 날 위해서 좋은 얘기 해줄 사람도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어. 나 혼자고 거기다 장애인이고 뭐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죠. 주위에서 뭐 인정도 안 해주고 뭐 또 조금 뭐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 하면 너 공안에서 자랐으니까 분명히 이놈일 거야 하는 이런 누명도 많이. 그럼 뭐 다 나야 같은 시절 자랐던 사람들은 그런 경험 다 있을 거예요. 이겨내면서 살았다는 그런 의식은 없었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낸 거지요. 그냥 어떤 목적이 있거나 이상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살아있는 목소리니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 환경에 항상 적응을 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칠은 환경은 거칠은 환경대로 또 가서 같이 그 행동 같이 해야만 또 같이 그 그룹에 끼어서 같이 나 혼자는 힘드니까 끼고 뭐 또 같이 뭐 서로 또 뭐 있으면 가서 또 싸움도 같이 해주고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뭐 양아치라는 얘기는 뭐 아실지 몰라지만 뭐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그때는 그렇게 했으니까 그 애들도 뭐 고향에서 돈 벌려고 나왔던 애들이니까 영등포에 많이 모여보려고 그런 사람들 틈에서 생활하려니까 술도 먹고 같이 어울려야 되고 싸움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희망을 갖고 한 게 아니라 그날 살아내려고 그냥 정신만 내가 똑바로 살아야지 살아내고 이 환경에 적응해야지 그러면서 항상 이제
머리를 쓰면서 내가 항상 위에 올라앉죠. 이렇게 다 내 편으로 만들지.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회생활에 그 임기응변을 이제 그때부터 많이 배운 거죠. 계기는 뭐 어떤 정신적인 계기는 하나 있고, 일단 홀트에서 교육을 받은 게 뭐 크리스찬 교육을 받았고, 그거에 대한 독실한 크리스찬은 아니지만 그 교육이 하나 이제 있기 때문에, 신앙이라는 게 조금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로 버티고, 또 나는 또 책을 참 좋아해요. 책을 많이 읽고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거는 그런 걸로 이렇게 순화를 많이 시켰죠. 그리고 이제 개인 생활은 그렇게 했지만은 이제 그 계기는 어떻게 돼서 글로 가게 됐는지, 그 부산에 그 장애인 학원이 하나 있었어요. 양지재활원이라고. 옛날에는 양지학원으로 있었는데, 거기도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상소를 하셔갖고 일하시다가 이제 한국분한테 원장 인계하고 가신 거긴데, 이제 거기는 이제 전자 라디오 만들고, 그 다음에 뭐 도장 이렇게 파는 거, 그런 거를 이제 최초로 몇 명 안 되는데 이제 학원생들 모집해 갖고 이제 거기 있다길래 거길 갔죠. 거기 가서 뭐 제가 워낙에 이제는 뭐든지 다 세상을 삐딱하게 보고 인정도 안 받고 그러니까 내 자신 자체가 사고방식이 정상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꿈은 없었어요. 뭐 거기서도 또 뭐 규칙을 안 지키고 이러다 거기서 또 쫓겨났죠. 뭐 일단은 계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, 다시 거기서 있다가 다시 올라갔는데, 우리 친구가 이제 저 서울 여기 합정동에 있었어요. 그 홀트에서 있을 때 거기 이제 보이스홈이라고 그래갖고 혼혈 애들 밴드, 우리 브라스 밴드가 있었는데, 저도 한 멤버였는데 그때 거기서도 다 보냈는데 나는 또 거기를 못 갔어요. 그 회장이. 내가 참 글로 이렇게 갔으면은 참 그 정상적으로 좀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만 내 악기 쪽으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클라리넷을 내가 하는데 좀 키워졌을 텐데, 거기도 캔슬을 맞고 그래. 그런 연고가 있는데, 그때 이제 이 친구들이 있어갖고 배가 고파갖고 막 가끔 들리고 그랬죠. 거기에 들렸는데, 그때 말리 씨가 거기 이제 계셨죠. 그래 거기서 몰래 들어가서 냉장고 뒤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말리 씨한테 붙들려갖고 거기서 한 2달 일하고, 그분이 이제 그 인천에 또 재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. 장애인시설. 인천 재활원으로 보냈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영등포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벗어나갖고 이제 이렇게 생활 환경이 조금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었죠. 그때까지. 그렇지만 뭐 정신 상태는 뭐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. 이제 그렇게 해서 하여튼 이렇게 객지로 떠돌다가 뭐 친구를 어떻게 만나갖고, 그 친구가 시계유리를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. 그래갖고 뭐 그때도 취직이 안 되니까 뭐 여기서 뭐 이 집 가서 친구들한테 술 얻어 먹고 밥 얻어 먹고 이렇게 지내고,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친구 소개로 부산에 조그만 공장, 개인 공장에 들어가서 이제 시계유리를 배우기 시작했죠.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을 거기서 배워갖고 이제 월급도 좀 받고 했지만은 뭐 그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월급을 잘 안 줘요. 한 2-3달 부려먹고 그럼 내일 준다 그러고는 띄어먹기 일쑤고 어느 날 도망가 버리고, 이제 그 기술 갖고 그래도 이제 그때는 공장들이 많았어요. 그럼 또 가서 또 밥이나 먹으면서 일도 좀 배우면서 뭐 월급은 못 받았죠. 그러면서 이제 그 기술을 배운 거예요. 배워갖고 그 기술로 인해 갖고 이제 산데리 다 깎는 거니까 손으로 산데리아 이제 그 각 깎는 거 손으로 양손으로 하고, 그 다음에 또 우리 상패라고 있어요. 상패 아시죠? 그 크리스탈 상패. 또 그 계통에도 있었고, 또 이제 지금 마지막 지금 여기 직장 있는 데가 액세서리 하는 데, 손으로 일하는. 그 기술이 이제 기초가 돼갖고 지금까지 먹고 살고 온 거죠. 그 계기는 일단은 시계유리 그 직장에 들어갔던 계기가 이제 조금 더 발전된 거지.
이제 뭐 지난 일은 뭐 다 고생도 많이 했고 하고 이제 성장해서 지금 이 나이까지 왔는데 지금은 굉장히 만족해요. 제 인생에 대해서. 힘들었던 과거는 과거고 또 그게 또 기반이 돼서 지금 또 열심히 살고 있으니까 복이죠. 뭐 가정도 갖고 딸도 시집 보내고 그렇게 뭐 혼자 부모 정 없이 누구 돌봄 없이 그래도 지금까지 내가 이 순간까지 내 인간의 존재로 지금 존재한다는 자체가 참 나는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으로서 모든 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. 지금이 중요하죠. 지금. 벌써 그 생활 태도나 모든 거 볼 때 벌써 생명이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가정도 갖고 그렇게 얘기하던 사람들 가정보다 더 잘하고 있고 행복하고 그러니까 좀 놀래죠. 놀래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편이에요. 지금. 뭐 이렇게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뭐.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로 봐갖고는 뭐 희망도 안 갖고 있었고 다 그냥 자포자기 상태로 모든 것이 다운방스럽고 다 인정하지 못하는 생활이었는데 이제 가정을 갖게 됨으로써 그 가정으로 인해 갖고 내 사고방식도 많이 변했고 또 책임감이 있으니까 그 책임감으로 인해 갖고 최선을 다 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모든 인성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었어요. 내 자식들 키우면서 자식들 철든 게 아니라 자식들 되면 내가 철들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내 부모는 나를 뭐 시설에 그래도 좋은 시설에 보내줘서 고맙죠. 어떤 애는 뭐 갖다 버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좋은 데 해갖고 교육도 받고 정신도 어느 정도 교육받아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제가 하여튼 가장 가치관을 갖고 있는 거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을 내가 했구나. 나는 나 혼자 이렇게 지냈어도 내가 내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. 부인 있지, 딸 있지, 아들 있지, 내 건강하지. 이걸로 쭉 같이 또 우리 애들도 자랄 때 교육시키기가 참 힘들었죠. 왜냐하면 친지들이나 있으면 이렇게 충고도 해주고 뭐 했는데 참 그런 게 아쉽지만 애들도 그런 대로 잘 커졌고 각자 할 일 잘하고 그래서 저는 뭐 이걸로 저는 내 자신이 성공했다고 생각해요. 그렇잖아요. 내가 옛날에 벌써 그런 사고방식 갖고 그런 사회적인 옛날 과거나 생각하고 뭐 이렇게 막 원망이나 하고 그랬다면 벌써 이런 좋은 가정을 못 가졌죠. 그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뭐 가치관이나 목적은 다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. 그 이상 뭐 있겠습니까? 입양 옛날에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 우리 때 자랄 때 환경은 그래도 그 입양 가는 게 훨씬 그 환경을 그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잖아요. 그럼 이제 국내에서도 그런 입양 사업이 잘 돼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그 옛날에 유교 사상이나 이런 게 있고 체면 뭐 이런 게 있어갖고 국내 입양이 잘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 뭐 어떤 전문가들이나 이런 게 뭐 교육도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일반인들한테 그 부모한테 버려진 애들은 그 어렸을 때 정서적으로 많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빨리 입양을 해서 그 가정에서 가정적으로 자라야만 나중에 사회에서 큰 문제가 안 되는데
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입양에 대한 의식, 그리고 법적인 것도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. 무슨 자격도 너무 힘들고, 또 어떤 장애인들은 자식이 없는 장애인들도 입양을 해서 좀 키우고 싶은데 너무 힘든 거예요. 뭐 재산이 어떻고 저쩌고 저쩌고 잘 모르겠지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걸리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차피 뭐 우리나라도 보면은 미혼모 문제가 많잖아요. 애기들 그렇게 많이 이제 발생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그런 인식이 좀 빨리 진보되고 문화적으로 조금 빨리 향상돼서 그렇게 이렇게 그런 애들을 정서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그 수준이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각자 그 사람들이 할 수는 없고 그런 어떤 홍보나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뭐 이런 게 좀 국내에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. 저는 지금도 국내보다는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입양 가서 교육받는 게 아직도 좋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그쪽은 그래도 개인주의가 많지만은 그 애들을 그 교육하는 환경이나 자유롭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아직도 그래요. 국내에서는 사실 장애인들은 특히 더 일반인 애들도 그렇지만은 장애인은 특히 더 힘들어요. 어느 정도. 그리고 일반 학교 가서도 어울리기도 힘들고 지금도 뭐 있잖아요. 왕따 문제 뭐 이런데 그 장애인들 가서는 사실 애들 되겠어요. 모든 환경적인 여건이 아직은 멀었어요. 우리나라는.